그럼 누가 하냐고. 누가 전력강화위원을 하고 누가 기술위원장을 맡냐고. 2002 멤버 그 화려했던 사강신화의 멤버들 다 연예인 짓 하고 있는데 누가 맡냐고. 그냥 피 라이센스 갖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전력강화위원으로 뽑아놨다 그러면 당장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전력강화위원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렇잖아. 전문력, 뭐 내가 우리들이 이름 아무도 모르는, 저 지방에서 누구 가르치고 있는 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력강화위원으로 다 앉혔다, 이거. 여기 여자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기술위원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지금 K1, K2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이름만 들어보면 아는 옛날 선수들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 들어가게 되면 또 고인물들이라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 고정훈이 들어갔다, 황선홍이 들어갔다, 그래봐. 결국 다 고인물들이잖아. 거기는. 그럼 그 고인물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박주호가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갔어. 예? 그럼 박주호가 지도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도자를 뽑는다. 박지성, 이영표 이런 애들이 전력강화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 지도자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를 뽑는다, 이가. 그럼 그 전문성 논리는 얘네들이 지도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얘네들이 갖고 있느냐? 자기들이 훈련받았던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한 기준으로? 미친 인간들이에요, 미친 인간들. 우리나라 보면. 애들을 가르쳐 봤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어떤 애들이 잘 따른다는 거를. 예? 본인들이 유럽 클럽에서 활동을 할 때 퍼거스 밑에서 일을 했다. 제시 마치 밑에서 일을 했다. 투엘 밑에서 자기가 배웠다. 본인이 보는 투엘이지만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 투엘의 밑에 있던 박주호와 같이 있던 동료는 40명이 된다, 이거. 그 40명이 투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박주호가 투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동일할 수는 없다, 이거. 예? 예를 들면 박지성이 퍼거스 밑에 있었었는데 박지성이 맨유에 있는 동안 맨유를 거쳐간 선수가 40명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박지성이가 퍼거슨을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거는 본인의 주관적 경험이죠. 그냥 선수로서, 지도자는 아니고. 그런데 퍼거슨을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40명은 박지성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지도자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지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이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 본인은 게임을 계속 안 뛰키게 하는 지도자를 보고 그 사람이 선수들이 좋은 지도자라고 여기겠어요? 안 여기지. 왜? 자기를 대한 실력을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내 실력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내가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경기에 못 나간다. 그럼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거잖아. 나보다 다른 사람들도 평가가 더 높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냐고, 실제로. 본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네? 전력강화위원회 전문성.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대표팀에 대한 전력 강화 차원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뽑는 건데, 전력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력 강화 위한 방법, 다시 말하면 코칭에 대한 방법, 지도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네? 근데 지도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전력 강화에 들어갈 수 있나? 박주호 지도자 해봤나? 저기 뭐 슛돌이에서 해봤나? 그냥 명성만 갖고 있는 외국인 감독이라고 해서 되냐고. 디데 데숑은 프랑스 우승팀인데 4강에서 탈락했어. 그 디데 데숑은 전술의 병신인가? 불구자? 예를 들면 토마스 투엘은 오늘 잉글랜드 졌어요. 역전패. 분명히 후반에 수비로 들어가서 88대 10이라는 점유율을 후반에 만든 수비 위주의 축구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나도 알고 있다, 이거지. 뭘 알고 있냐? 잉글랜드 대표팀이 아르헨티나를 상대할 때 메시를 묶는 거는 중요하다, 이거. 예? 투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랑 남아공 감독이 한국에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다는 거가 뭐가 다르냐고. 예? 한국에 이경인만 잡으면 이긴다. 잉글랜드 애들이 메시 어디서 어떻게 있어서 메시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그럼 투엘은 졌어. 아니,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할 때, 예? 메시 말고 또 조금 가지 중요시 여기는 거는 EPL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투엘이 많이 관찰하고 선수 특성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엔조 페르난데스나 메갈리스트의 중거리 슈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박스 안 근처 페널티 아크 앞쪽에서는 메갈리스터나 엔조가 잡으면 슈팅을 때린다. 엔조는 전반전부터 때리기 시작을 했고 그 나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순간적으로 없어졌어. 엔조 프리킥 맞고 한 방에 나갔다 그러잖아, 처음에.
아니 나도 안다. 나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메갈리스터 이런 애들은 중거리 포 날라간다. 몇 시간 묶이면. 그런데도 못 막는다 이거지. 경기 보면서 저거 중거리 포 저렇게 때리게 놔두면 안 되는데 결국 들어가더라 이거. 보면. 그러면 투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졌어요. 투엘의 판단이 틀린 거냐? 결과적으로 틀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잉글랜드 현재 자신의 팀의 선수들의 플레이 방식과 아르헨티나의 방식을 봤을 때 잉글랜드의 수비를 조금 보강시키면 메시를 묶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경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비 위주의 축구를 갔어요. 결과론으로 보면 투엘은 실패지만 투엘의 그 판단을 우리가 섣불리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야. 네? 1차전에 홍명보가 체코전을 이겼어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경기는 졌어. 체코를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홍명보의 전술이 잘 작동한 케이스예요. 나머지 두 경기에서 홍명보의 전술이 잘 작동을 안 해서 졌어요. 책임은 당연히 홍명보가 지는 거예요. 그럼 홍명보의 판단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누가 그런 판단의 주체가 되느냐는 거야. 누가 그 판단의 주체가 되고 책임을 지느냐. 그 무게를 떠안을 수 있는, 떠안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독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봉을 주는 거고. 졌을 때 비판, 졌을 때 충격.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다, 그지? 우리나라에서 뭐 축구 관련된 얘기하는 건 거의 반 이상이 다 개돼지들이에요. 이런 말 하면 그렇게 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